가즈미, 오늘은 중요한 할 말이 있어. 뭔데? 나랑 결혼해줘. 부탁이야. 나를 괜찮다면 잘 부탁해. 내 이름은 카스미. 사실은 지금 인생의 절정이야. 왜냐하면 동경하는 상사인 요시오 씨랑 결혼하게 됐거든. 요시오 씨는 내가 근무하던 회사의 에이스 사원으로서 대활약 중이다. 우리 회사에서는 이례적으로 입사 10년 만에 부장이 되는 거 아니냐는 소문이 날 정도다. 그런 요시오 씨는 일을 잘하는 게 다가 아니다. 언제 한 번은 가즈미, 오늘 입은 옷 가슴이 너무 보이는 거 아니냐? 네? 그런가요? 하하하, 혹시 나를 유혹하는 거야? 네? 난 좋은데 오늘 밤 비어있는데 어때? 가스미 씨, 잠깐 제 데스크로 와주실 수 있을까요? 이봐 요시오, 지금 내가 가슴이랑 얘기하고 있거든. 가보겠습니다. 괜찮아?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무슨 일 있으면 나를 불러. 대처할게. 네. 성희롱을 듣던 나를 도와준 일을 계기로 나는 요시오 씨와 거리를 좁히기 시작했다. 그리고 반년 전에 요시오 씨에게 고백을 받은 것이다. 설마 그 훈남 엘리트 요시오 씨한테 고백을 받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리고 드디어 3일 전. 가즈미, 오늘은 중요한 할 말이 있어. 뭔데? 나랑 결혼해줘. 부탁이야. 나를 괜찮다면 잘 부탁해. 이렇게 우리는 골인에 성공한 것이다. 그 후 식을 올렸고 부모님은 내 결혼을 축하해 주셨다. 요시오 씨의 어머님도 다정해 보이는 분이고 앞으로 멋진 가정을 만들 수 있을 것 같다. 식이 끝난 다음 날 요시오 씨가 어떤 제안을 했다. 가즈미, 부탁이 하나 있어. 뭔데? 뭐든 말해. 식대 눈치챘겠지만 나한테는 아빠가 없어. 내가 어렸을 때 아빠랑 엄마가 이혼하셨거든. 그래서 엄마는 혼자서 나를 키워주셨어. 그래서 말인데 너도 알다시피 엄마는 나이가 많으시잖아. 그러니까 엄마랑 같이 살고 싶어. 괜찮을까? 요시오 씨의 어머님은 아주 다정해 보이는 분이었으니 아무런 걱정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시어머니와의 동거를 받아들였다. 요시오 씨도 내 말을 듣고 안심했는지 안도하는 표정이었다. 나는 이 사실을 부모님에게 상담했다. 그러자 믿기지 않게도 부모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마이홈을 지어주셨다. 아니, 나와 요시오 씨의 결혼이 정해진 뒤 모아둔 저금을 깨서 우리의 마이홈을 지어주고 계셨던 모양이다. 결혼뿐만이 아니라 꿈꾸던 마이홈까지 손에 넣은 우리. 이렇게 나와 요시오 씨, 그리고 요시오 씨의 어머님 셋의 생활이 시작되었다. 여기까지는 순풍만범. 새 생활이 시작된 후에도 멋진 생활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가즈미 씨, 밥은 아직 멀었어? 죄송합니다. 청소를 하느라요. 얘 좀 봐. 식사 시간이 어긋나면 생활 리듬도 무너지잖아. 만약 요시오랑 내 몸에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쩌려고 그래? 죄송합니다. 뭐야, 왜 그래? 얘 요시오, 가즈미 씨도 참 아직도 밥 준비를 안 했다니까. 이게 말이 되니? 너 뭐 하는 거야? 우리가 아직도 연인인 줄 알아? 요시오 씨? 불만 있어? 빨리 움직여. 대체 둘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놀랄 정도로 변모한 모습에 나는 할 말을 잃었다. 기분이 안 좋았던 걸까? 가즈미 씨, 너 빨래 말려본 적이 없는 거야? 네? 내 옷이 덜 말랐잖아. 어떡할 거야? 죄송합니다. 죄송하면 다야? 대체 어떡할 거냐고? 어떻게 하냐고 하시면 아침부터 소란스럽네. 너 또 엄마를 화나게 한 거야? 얘 요시오, 얘도 참 빨래도 제대로 못 말리지 뭐니? 뭐? 너 빨래도 못 말려? 그 정도는 초등학생도 할 수 있는데 넌 초등학생 이하인 거야. 너무 심한 폭언은 나는 울면 용서할 줄 알아? 진짜 웃긴다. 무슨 유치원생도 아니고 이 정도로 울어? 이럴 리가 없어. 내가 상상했던 결혼 생활은 더 밝은 것이었는데 나는 어떤 추측을 했다. 어쩌면 요시오 씨는 하는 말은 뭐든지 들어주는 가정부 같은 사람을 원했던 거 아닐까? 결혼 생활의 고민은 직장에까지 파생했다. 야, 신혼부부! 하지 마세요. 근데 카즈미 진짜 부럽다니까? 맞아. 어떻게 요시오 씨랑 결혼했지? 아니야, 그 정도는. 주변에서 축하를 받는 게 너무 괴로웠다. 요시오 씨는 겉으로는 아주 좋은 사람이다. 여성 사원들도 다들 나를 부러워한다. 이런 축복 모드에서 시어머니와 요시오 씨한테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말할 수 없었다. 사실을 말해봤자 내 말을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이 일을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하고 있었다. 야, 너 지금 장난해? 내가 뭐 잘못했어? 뭐? 너 내가 화내는 이유도 몰라? 미안해. 직장에서 괴로운 표정 짓지 말라고! 여시여, 무슨 일이니?
엄마, 얘가 직장에서 우리 이미지를 나쁘게 만들고 있어.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야. 너 또 내 여시오한테 그런 짓을 한 거야? 다음에 또 허튼 짓 하면 이 집에서 내쫓을 거니까 그렇게 알아? 이 집이라니. 이 집은 내 부모님이 선물해 주신 집인데 집을 지어준 딸을 내쫓겠다니. 어떻게 하면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지? 이 발언 때문에 진심으로 집을 나갈까 고민했을 정도다. 하지만 만약 지금 친정으로 돌아가도 엄마 아빠를 볼 면목이 없다. 왜냐하면 엄마랑 아빠는 내가 결혼한 걸 무척 기뻐해 주셨기 때문이다. 두 분의 말버릇은 빨리 손주 얼굴을 보고 싶다였다. 그런 부모님의 마음을 배신하는 짓은 할 수 없었다. 그런 마음과는 반대로 맛없어. 이게 뭐야? 맛이 안 나는데? 미안해, 간이 싱거웠나? 싱거운 게 문제가 아니라 애초에 간이 안 배었잖아. 너 지금 우리를 무시하는 거야? 아니요, 절대 그런 의도가 아니고. 아무튼 이딴 거 못 먹어. 미안해. 어? 그 말투는 뭐니? 가즈미는 전형적인 무능한 사람이거든. 지금 당장 다시 만들게요. 그러지 않아도 돼. 우리 둘이서 배달시켜 먹을 테니까. 알겠습니다. 그 후 나는 두 사람이 남긴 밥을 먹었다. 왜 이렇게 괴로운 일을 겪어야 하는 거지? 나는 부족한 아내다. 그렇게 생각하고 내 어떤 점이 부족한 건지 필사적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마음을 최대한 이해하고 거기에 응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건데 뭐가 부족한 건지 전혀 알 수 없었다. 이날은 일요일, 일을 쉬는 날이어서 요시오 씨와 어머님이 영화를 보러 가자는 말을 했다. 물론 나는 영화를 볼 수 없었다. 나는 극장까지 두 사람을 차로 모셔드려야 했다. 괜찮을까? 사실 나는 운전하는 게 오랜만이었다. 면허는 갖고 있지만 장롱 면허였다. 만약 사고라도 나면 두 사람에게 두들겨 맞게 되겠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운전하던 때였다. 잠깐, 카즈미 씨, 무슨 운전을 이렇게 난폭하게 해? 네? 뭔가 마음에 안 드시는 점이라도. 조금 세게 브레이크를 밟은 탓일까 뒷좌석에서 어머님의 매도가 날아왔다. 너 우리를 죽일 셈이야? 허튼 짓 하지 말라고. 잠깐, 요시오 씨 하지 마! 그만두길 바라면 제대로 운전하라고. 그렇게 불만이었으면 직접 운전하면 될 텐데. 이날도 잔뜩 매도당하다가 하루가 끝났다. 요즘은 이불에 들어가도 잠이 오지 않았다. 스트레스 때문인가? 다음 날, 어라? 무슨 일이세요? 우리 오늘부터 괌에 갔다 올 거야. 그런가요? 이렇게 갑자기 두 사람이 해외여행을 간다는 건 전혀 몰랐다. 완전히 소외된 느낌. 하지만 두 사람이 여행하는 동안 편하게 쉴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거 네가 갖고 있어. 그렇게 말하며 요시오 씨가 내민 건 이혼 신고서였다. 무슨 말이야? 넌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고 쓸모가 없잖아. 솔직히 엄마도 민폐로 여기거든. 그러니까 언제든 이혼해도 돼. 그래. 그리고 이 집 뭔가 살기 불편해. 왠지 날 같고. 진짜 신축 맞니? 신축이에요. 네 부모님도 너처럼 쓸모없는 사람들이지. 그런 놈들이 세운 집을 믿을 수가 있어야지. 차라리 우리 둘이서 이 집을 나가버릴까 봐. 그러게. 근데 얘는 우리가 없으면 제대로 살지도 못할걸? 그렇겠다. 야, 네가 일하면서 얼마나 버는지 뻔히 알거든. 앞으로도 같이 살고 싶으면 집안일 좀 제대로 해. 그렇게 내뱉고 두 사람은 나가버렸다. 용서 못해. 절대 용서 못해. 팽팽히 당겨져 있던 실이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나며 눈물이 넘쳐흘렀다. 내 욕은 얼마든지 해도 상관없다. 하지만 부모님에 대해서 욕하는 것만큼은 용서 못해. 이 대화를 확실히 알았다. 이 사람들과 생활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것을. 요시오 씨는 협박할 생각으로 나에게 이혼 신고서를 준 거겠지. 지금까지 무슨 말을 해도 저항하지 않았으니까. 이번에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한 걸까? 유감이 있지만 이번만큼은 진심이다. 이혼 신고서에는 요시오 씨의 기입란은 모두 기입되어 있으니까 동사무소에서는 쉽게 수리해 줄 것이다. 둘이 이혼 사실을 알게 되는 건 여행에서 돌아온 후가 되겠지만 아무튼 이혼한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무척 후련해졌다. 하지만 아직 집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정리되지 않았으니 일단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례합니다. 네? 현관으로 나가자 우락부락한 남자가 서 있었다. 엄청난 위압감에 나도 모르게 뒷걸음질 치고 말았다. 저기 무슨 일이시죠? 저는 프로복서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근처에 살거든요. 곧 시합이 있어서 알려드리려고요. 네. 남성은 프로복서라고 했다. 아무래도 이 복서는 별로 활약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근처를 방문해서 시합 공지를 하면서 손님을 모으고 있는 거겠지. 어라, 왜 그러세요?
네? 아무것도 아니에요. 게다가 안색도 안 좋으세요. 만약 괜찮으시면 얘기 좀 들어드릴까요? 심신이 모두 피폐한 상태였던 나는 이 남성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얘기를 하자 복선은 놀랐다. 용케 그런 환경에서 지내셨네요. 제가 나쁜 거예요. 무슨 말이죠? 저는 일도 느리고 항상 두 사람을 화나게 해요. 제가 좀 더 똑부러졌었다면. 아니에요. 왜냐하면 집을 둘러봐도 깔끔한걸요. 그런가요? 네, 게다가 당신은 다정해요. 낯선 사람을 제대로 대접해주는 사람은 보통 없죠. 제 입으로 말하기엔 좀 그렇지만 얼굴도 험악하잖아요. 뭐 부정은 못하겠지만. 하지만 당신은 제 말을 들어주셨죠.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럴까요? 그러고 보니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타케루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저는 카즈미라고 해요. 카즈미 씨군요. 귀여운 이름이네요. 아니에요. 오랜만에 마음을 열고 남과 대화했다. 그 탓인지 나는 타케루 씨에게 이끌렸다. 근데 저 이혼할 거예요. 그렇겠죠. 얘기를 들어보니 제대로 된 남편과 시어머니가 아닌 것 같으니까요. 이 집을 내놓고 친정으로 돌아가려고요. 이 말을 하자 타케루 씨는 잠깐 입을 다물고 무언가를 생각하는 것 같았다. 카즈미 씨, 이런 걸 묻는 건 실례겠지만 이 집을 저에게 양도해 주시지 않으시겠어요? 네? 아니에요. 농담이에요. 괜한 걸 물어봐서 죄송해요. 하지만 저는 언제든 훈련할 수 있도록 집에 트레이닝 룸을 갖고 싶었거든요. 이 집이라면 트레이닝 룸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아요. 네, 정말요? 네, 이 집은 부모님이 지어주신 건데 솔직히 별로 좋은 추억이 없어요. 하지만 타케루 씨 같은 분이 사용해 주신다면 기쁠 거예요. 오, 이렇게 다정하실 수가. 감사합니다. 그 대신 약속해 주셨으면 하는 점이 있어요. 뭐죠? 시합에서 이겨서 반드시 챔피언이 되어주세요. 네, 맡겨주세요. 이렇게 나는 집을 타케루 씨에게 넘기게 되었다. 집을 양도하게 되었으니 이제 미련은 없다. 그 후 나는 모든 사정을 얘기했다. 당연히 내 부모님은 요시와 요시오의 어머님에게 격노하셨다. 지금 당장 집으로 돌아와 라고 해주셔서 이혼 신고서를 제출하고 짐을 꾸려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일주일 후. 역시 집은 마음이 편하네. 혼나지도 않고 밥도 맛있게 드셔주신다. 이런 평범한 생활만으로도 기뻐서 눈물을 흘리는 나를 보고 부모님은 마음의 상처가 나을 때까지 계속 있으렴이라고 다정하게 말해주셔서 그 말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TV를 보며 쉬고 있는데 핸드폰 알람이 울렸다. 무심코 핸드폰에 시선을 주자 상대는 요시오였다. 그 순간 지금까지 안 좋은 기억이 플래시백. 조심스럽게 메시지를 확인하자. 야, 너 지금 어디야? 뭐가? 장난해? 집에 못 들어가잖아. 어떻게 된 거야? 집은 팔았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당장 열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건 당신이지. 적당히 해. 엄마도 엄청 화났어. 어쩌라고. 이 자식, 집에서 나오지 않을 셈이군. 뭐 이런 며느리가 다 있니? 우리를 내쫓다니 대체 어떻게 돼먹은 거람? 근데 엄마 저기 봐. 뭐야 저게? 샌드백? 왜 우리 집에 저런 게 있는 거야? 나 참 메시지로는 끝이 안 나겠어. 전화해볼게. 네, 카즈미입니다. 너 지금 집이야? 집은 집이어도 친정이야. 뭐?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당장 돌아와. 문이 안 열린다고. 그러니까 집은 팔았다고 했잖아. 그리고 문이 안 열리는 건 새로 살고 있는 사람이 열쇠를 바꿨기 때문이지.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그만해. 이렇게 해버린다. 역시 집에 있잖. 쾅쾅 시끄럽네. 근데 당신 누구야? 아니 그게 문이 찌그러졌잖아. 저기 누구세요? 그건 내가 할 말이야. 여긴 내 집이거든. 그리고 이 문 어떻게 할 거야? 그런 말도 안 되는. 거기 비켜. 잠깐. 야 카즈미, 저 남자는 누구야? 남자? 카케루 씨 말이야? 그보다 너 일단 돌아오라고. 무슨 소리야? 우리 이혼했잖아? 무슨 설마. 잠깐, 뭘 찾는 거야? 없어. 여시오, 왜 그러니? 이혼 신고서가 없어. 그 녀석 설마 진짜 제출한 건가? 너 이혼 신고서 제출한 거냐? 아까 그렇게 말했잖아. 엄마, 카즈미네 친정으로 가자. 그 녀석을 혼쭐 내주겠어. 잠깐 기다려. 대체 뭐야 당신은? 당신들 지금 문을 부수고 남의 집에 마음대로 들어왔지? 기술 파손과 불법 침입으로 경찰에 신고했어. 여기서 놓칠 수 없지. 여기는 우리 집이야. 여기 계약서. 뭐?
그럴 수가. 말도 안 되는. 저기요, 신고하신 게 이쪽 댁이 맞나요? 아무래도 전화 건너편에서는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 같은데. 나는 허둥지둥 타케루 씨네 집에 향했다. 타케루 씨네 집에 도착하자 요시와 요시오의 어머니가 경찰차에 실리고 있었다. 나를 보자마자 요시와 요시오의 어머니는 가즈미, 미안해. 우리가 잘못했어. 미안해. 지금까지 일은 사과할 테니까 어떻게 좀 해줘. 이제 와서 무슨. 웃기지 마. 얼굴도 보기 싫어. 당장 꺼져. 나는 지금까지 낸 적 없는 큰 목소리로 두 사람에게 화를 냈다. 두 사람은 히익하면서 굳어버렸다. 뭐야, 나도 할 수 있네. 제대로 반박할 수 있구나 하고 가슴이 후련해졌다. 그리고 두 사람은 그대로 경찰서로 연행되었다. 야, 놀랐어요. 설마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래도 덕분에 속이 시원해졌어요. 그 후 요시와 요시오의 어머니는 기물파손과 불법 침입으로 체포되었고 요시오 씨는 당연히 회사에서 잘렸다. 전과가 생긴 사람을 고용해줄 리 없으니 두 사람은 살 길이 막혀서 기초수급자가 되었다고 한다. 낡은 아파트에서 생활하게 된 두 사람은 정신이 병들었고 요시의 어머니는 치매에 걸렸다. 두 사람은 힘든 생활을 하게 된 데다 어머니의 간호까지 하게 되어 지옥 같은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한다. 한편 나는 타케루 씨와 가까워져서 얼마 전에 연인이 되었다. 요시오 씨와는 달리 멋진 인성을 가진 그에게 이끌렸거든. 3년 후 승자 정코너 타케루! 좋았어! 타케루 씨 축하해! 가즈미, 나랑 결혼해줘! 무려 공개 프로포즈를 받았다. 대답은 당연히 오케이. 그날 타케루 씨가 우리 집에 와줘서 다행이다. 나는 지금 부모님이 지어주신 집에서 타케루 씨와 행복하게 살고 있다.